의교육이라는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를 멀리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로컬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될 그 부분이 이제 의교육, 그 의교육 속에 들어있는 이제 역사교육, 또 여러분들이 그 하위 요소로이든 아니면 동질 요소로 생각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로컬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교육은 첫 번째가 역사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향 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역사교육에는 반드시 지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사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독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조금 시절이 핫상해서 이 독도교육도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또 경색이 되는 바람에 교류가 지금 한 건도 없다는 통일부에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하죠. 5.18 민주화운동. 이 모든 교육들이 분명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저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 의교육은 역사과나 사회과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히려 역사과는 자기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도 대충 알아요. 사회성경도 알아요. 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과, 특히 이과 쪽,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수 과목들, 그 선생님들, 그 다음 체육관과와 관련된 그쪽, 그 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 의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고비마다 이 남도인들이 분연히 일어섰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게 자부심이었고 자랑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5.18은 저는 5.18의 민중항쟁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과서는 뭐로 돼 있죠? 민주화 운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운동이란 개념은 무브먼트예요.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요. 물론 앞에가 민주화가 있지만, 저는 민중들이 아주 처절하게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였어요. 항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교과서에서 항쟁을 쓰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뜨거운 단심이 생긴다는 것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의로움 쭉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적인 용어가 의가 있게 시대 정신으로 실천해야 된다. 앞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과 의가 다른 것 중에 뭐 인의 정신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철학적인 개념이고, 우리 사회학 역사적인 개념으로 시대 정신으로서 의로움으로. 그래서 전남교육청이 의 교육을 했다는 것은 매우 잘했다. 핵심 키워드를 잡아냈다. 이것이 뭐 교육감의 정책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할 최고의 이 시대의 신의 정신이다. 턴제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1턴이 됐다. 1턴이면 우리 편이 움직인다. 적군이 움직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한 턴 한 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움직여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턴이 되면은 주사위를 이제 던지는 학생이 주사위를 던지고, 뭐 빨간색이면은 뭐 어느 지역 의병, 또 파란색이면은 어느 지역 의병이 움직이게끔, 이제 주사위가 6면이면은 3면은 빨간색, 3면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사위 눈이 나온 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본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느냐는 지금 QR 한번 찍어보시면은, 휴대전화로 QR을 찍어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패들렛에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어떤 식이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집필한 책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제가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이런 멘트를 했겠네요. 교사가 부산진에서 일본군과 최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정발 장군은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 쓰러지고 성안의 국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모두 전사했습니다. 의병들의 사기가 1 내려갔습니다. 우리 애들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 보면은 뭐 경험치도 필요하고 레벨업 하려면은 공격력 있고, 공격력 같은 거는 뭐 병력의 사기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은 초장부터 우리의 사기가 꺾이는 꺾여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슬슬 풀어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대본들은 교사가 읽어주는 거예요. 전통시대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사대부들, 선비들의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문화를 배우면 귀족 문화 배우시고, 고려의 문화를 배우면 저희가 귀족 문화 역시 또 배우고요. 그다음에 조선 문화를 배우면 사대부의 문화를 배우고, 조선 후기 때 비로소 이제 서민 문화를 배우고, 지금 현대는 이제 대중 문화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주체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 대중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귀족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 의라는 가치를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시 여겼던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이제 문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사대부들은 의라는 가치를 이제 많이 강조했고요.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은 그 삼국지라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관우라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관우라는 장군은 어찌 보면 이제 유비관우 장비라는 삼국지의 3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삼국지를 이끄는 유명한 장군이고 충성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전통시대 사대부들의 의는 어찌 보면은 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전통시대는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 또 나라에 대한 충성, 이게 이제 사대부에게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의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 범중엄이라는 사람은 사대부의 의를 이제 사대부의 어떤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무릇 위에는 왕에게 충성을 하고 아래로는 이 백성을 잘 어루만지면서 이 사회를 안정되고 그 다음에 잘 이끌어야 된다는 게 사대부의 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교육청에서 의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 자체의 정환을 좀 가져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해상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용이라는 원래 이름하고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에서. 이것도 좀 통일을 해야 아이들의 혼동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지학사에서는 정기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상은 전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들고요. 자, 한말 호남 의병전쟁 남한 데트볼 작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교과서의 내용 기록을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학교에서 교육하실 때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 우리 호남이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말 호남의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호남의병의 뿌리가 어디 있냐. 사실 뿌리를 찾다 보면 위정척상 운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의병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그 계통을 이어가지고 물론 교과서는 좀 흩어져 있지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제가 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했는가? 그냥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했다라는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지 그 배경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배경을 기록을 하면 사실 호남의병의 활약상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호남의병의 학살이 전국적 의병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태원, 김윤일 의병장 같은 잊혀진 호남 의병장들을 반드시 부활시켜서 교과서 내부에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